삭제 인생,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평생 월급 500만 원을 만들어서 하이엔드 시니어로 만들어드릴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브나 방송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하는 연금을 만들어드리는 연금 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머TV 구독자 여러분들께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 수 있는 연금 준비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생을 많이들 살아오셨고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을 사셔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 부자인 거 중요합니다. 중장년일 때 우리가 부자인 거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노년이 부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잘 살다가 노후에 어렵게 사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인생의 마지막을 여유 있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하이엔드인 것보다 노후에 하이엔드로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이엔드 시니어로 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후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후에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그래, 노후에 그러면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통장에 한번 10억 준비해 볼까, 한 50억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거보다는 나는 부동산이야, 집을 한 몇 채 다양하게 갖고 있으면 노후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 월세도 받고 자녀에게 주기도 하고 이러면 큰 어려움 없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노후에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젊을 때는 내가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집도 거래하는 것이 쉽게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동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목돈이라든가 부동산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노후가 되면 70세, 80세, 90세가 되어가면 갈수록 나의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노후에 정말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보내기 위해선 관리할 수 없는 목돈과 관리할 수 없는 집이 많이 있는 것보다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연금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서 연금이 왜 중요한지부터 알고 계셔야, 그래야지 내가 연금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면 지켜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목돈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활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목돈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의 수많은 유혹과 사기 이런 거를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그러면 아무 관계도 하지 않고 진짜 내 가진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누구하고도 아무 거래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잘 지키냐? 그렇지 않죠. 사실 노인분들의 자산을 사기당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전부 다 가족, 지인에게 당하십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내가 노후에 목돈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펀드를 관리하신 분도 계시고 주식에다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 내가 과연 70세, 80세에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노후에 목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게 되면 노후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목돈 가지고 계셔서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으로 바꾸면 연금은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관리할 능력이 없어도,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도, 내가 치매에 걸려도 연금은 고정적으로 평생 나오기 때문이고요. 이 연금은 내 목숨을 담보로 나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은 나의 생명, 나의 삶을 지켜주게 됩니다. 두 번째, 목돈 가진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연금 가진 사람들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에 불안한 노후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걱정 없이 사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목돈 까먹으면 한도가 없지만 연금은 까먹어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노후에 사기를 안 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돈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기를 당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통신사에서 유심 사태도 벌어졌고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여러분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통장에 만약에 1억, 2억, 5억, 10억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한 방에 날립니다. 보이스피싱 당할 때 1,000만 원 당하냐,
당하냐 1억 당하냐의 차이는 0 한 번 더 누르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목돈을 가지고 계시면 있는 돈 다 날리시게 되기 때문에 한도가 없이 다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은 날려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200만 원 연금 받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번 달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당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죠? 네, 200만 원밖에 없어요. 통장에 200밖에 없으니까 200만 원 다 날리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힘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은 날려도 한 달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노후의 연금의 힘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사기 당하지 않으려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기를 당하세요. 사기를 안 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를 당해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당해도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사기가 끝나도 내 인생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이게 목돈 가진 사람과 연금 가진 사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돈은 빼쓰는 것, 연금은 타쓰는 것입니다. 목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만나보니까 목돈 통장에 몇 천만 원 매덕 가지고 계신 분들은 커피 한 잔 먹는데 굉장히 인색하시더라고요. 물건 하나 사는데 인색합니다. 누구한테 선물을 주는 것도 되게 인색합니다. 왜 그렇죠? 통장에서 빼쓰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통장에 1억 있습니다. 1억 있는데 내가 오늘 커피 5,000원짜리 한 잔을 사 먹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억 원에서 앞자리가 1에서 마이너스 9,0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빼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빼다, 빼쓰다. 빼다가 영어로 뭐죠? 빼다가 영어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빼다는 영어로 마이너스예요. 네. 자, 목돈에서 빼서 마이너스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돈에서 뺏으신 분들은 평생 마이너스 인생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인생. 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하죠. 하지만 연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연금 탄다. 연금은 타 쓰는 것이죠. 월급 탔다. 개 탔다. 들어보셨죠? 뭔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돈으로 내가 들어오는 것일지언정 매달 동일한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타다. 플러스의 개념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목돈을 통장에 1억, 2억, 5억, 10억을 두고 거기서 빼쓰시게 되면 마이너스 인생을 사셔야 되지만 그걸 연금으로 바꿔서 매달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연금으로 바꿔 쓰시게 되면 여러분은 매달 동일한 금액이 평생 들어오는 플러스 인생을 사시게 돼요.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 내가 연금 받는데 이제 30일인데 아직도 통장에 한 1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달 되면 또 500만 원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시겠습니까? 그냥 여유롭게 쓰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혹은 사회에 봉사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손주도 주고 너무 즐거운 행복한 인생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목돈 가진 사람은 수익률에 투자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수명에 투자한다. 여러분 노후에도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낼까? 지금 이 시간은 나이 70, 80에도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나가지고 주식 보면서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오늘은 올랐냐, 떨어졌냐, 이거 보면서 또 머니투데이 보면서 이렇게 막 수익률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뭐 어제 밤새도록 막 주가가, 미국 주가가 안 좋았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9시가 두려워집니다. 내 자산 또 날아가는데. 그죠? 너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그럼 부동산이 어떻게 되나? 뭐 금리가 떨어지면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나? 이런 거 맨날 고민하면서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더해요. 잠도 못 자요. 밤새도록. 밤 10시, 11시만 되면 미국 장은 또 봐야 되니까 잠 못 자고. 이거 젊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70, 80대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목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 더 낼까?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목돈 가지고 수익률에 투자하시는 분들 자산이 늘어나기는커녕 수익률 투자하고 고민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이거 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후에 연금을 받아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종신연금, 평생연금에 가입하시고 수명에 투자하십시오. 아침 9시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열어서 거기서 빨간색, 파란색을 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하실 때가 아니라 아침 9시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십시오. 아침 오전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동네 뒷산 운동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십시오. 건강을 챙기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근데 평생연금은 돌아가신 그날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80세까지 사시면 원금 받겠지만 90세까지 살면 2배를 받고 100세를 살면 3배를 받고 110세, 120세를 살면 4배, 5배 엄청난 수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노후에는 수익률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유롭게 수익률 잊어버리고 그리고 평생연금 가입하셔서 종신연금 받으시고 수명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래 산다면 여러분의 연금은 여러분이 평생 운용했던 어떤 상품보다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겠죠. 7번째입니다. 목돈 가진 사람은 왕년에 잘 나간 얘기만 합니다. 내가 말이야 과거에 사업해가지고 투자해서 돈 좀 벌었어. 자 이렇게 해서 과거에 잘 나가신 분들은 항상 과거를 바라보며 과거 지향적으로 사시겠죠. 이런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꼰대,
라떼는 말이야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좋았는데 지금은 볼품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목돈을 연금으로 바꿔서 평생 연금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나는 이 연금으로 여행을 갈 거야. 나는 이 연금으로 공부를 할 거야. 나는 이 연금으로 사업을 할 거야.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한 달에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노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돈 가진 사람은 지금 부자지만 이 돈이 언제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연금 받으신 분들은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9번째, 그래서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부모님 세대의 노후는 짧았습니다. 그때 노후는 잠깐 인생을 정리하는 이벤트 기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노후는 또 한 번의 인생 2막입니다. 목돈으로서 짧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평생 소득을 만들면서 또 한 번의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 방법이다. 그래서 마지막, 목돈은 금융자산이고 연금은 사회제도입니다. 전 세계 어느 은퇴 선진국들을 찾아봐도 연금을 금융자산, 개인의 선택으로 나누는 나라는 없습니다. 은퇴 선진국, 노후 준비가 잘 된 나라일수록 연금을 국가에서 사회제도로 반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준비시켰고 그것이 그들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돈과 연금을 비교하면서 목돈 가지고 있어도 되고 연금 가지고 있어도 되고 뭐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은 사회제도라는 생각으로 내가 노후에 가장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낸다 라고 해서 개인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을 잘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돈 수십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 연금을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노후에 그 누구보다도 하이엔드 시니어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조금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연금 제도가 존재하죠. 기초연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누구나 다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5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어떻게 500만 원을 만드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연금에 관심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 제대로만 활용하신다면 누구나 다 연금으로 평생 월급 최소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평생 월급 500만 원 이상 하이엔드 시니어로 살 수 있는 연금 준비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국민연금 잘 준비해 오셨죠? 자, 잘 준비해 오신 분들, 88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직장 생활하시면서 국민연금 가입해 오셔가지고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한 달에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중간에 사업을 했다거나 쉬었다거나 혹은 내가 급여가 좀 적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2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죠. 혹시라도 내 연금이 조금 적다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보셔가지고 내가 60세,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인지 물어보시고 그 연금을 지금부터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2배까지 늘릴 수 있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후납부.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내거나 못 냈던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많이 잘 내었고 끊임없이 쉼없이 내가 내왔다라고 하신 분들은 추후납부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내가 과거에 이직, 실직, 폐업으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국민연금을 좀 납입하지 못했다. 그 기간 국민연금공단 전화해 보시면 추후납부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 당장 추후납부하셔가지고 연금액을 늘리십시오. 내가 과거에 한 5년 못 냈다. 그 5년치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내시게 되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뭐 목돈으로 한 번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른 자산 투자하시는 것보다 그걸 미국 지수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국민연금 추후납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추후납부를 통해서 연금액을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을 60세까지가 의무 납부 기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60세까지 국민연금 내기 싫은 연금 냈는데 60세 이후에 또 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수많은 중장년층에게 있어서 국민연금 제도야말로 재테크, 노후준비 1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 거 하시는 것보다 국민연금 하시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최대한 더 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60세까지는 의무납부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내왔지만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내실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연금 받은 나이 63세, 64세, 65세까지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가 비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개인이 신청하면 임의로 더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의 계속 가입제도입니다. 따라서 60세에 납부 의무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60세부터 연금 받기 직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십시오. 낼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연금액을 늘리시게 되면 그 한 3년, 5년 채운 것이 여러분의 연금액을 최소 10만 원, 20만 원 이상 올리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추후 납부도 했고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금액을 늘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연금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65년부터 68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은 64세부터 개시하시는 것이고요.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65세부터 개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생 연도에 따라서 연금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연령에 내가 바로 국민연금을 개시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다른 자산이 좀 있다 그러시면 국민연금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국민연금을 안 받고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동일한 금액이 연기되었다 하더라도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일찍 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을 늘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연금액이 100만 원인데 1년 늦춰받는다? 그러면 107만 2천 원을 평생 받게 되는 것이고요. 2년 늦춰받는다? 114만 4천 원 평생 받는 것이고요. 최대 5년을 늦춰받게 되면 36%가 업이 된 136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1년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연금 받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받으실 필요 없이 연기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연기하게 되면 늦게 받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것이 있겠지만 먼저 받으신 분에 비해서 늦게 받으신 분들이 연금액이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먼저 받으신 분들의 누적 금액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받을 연금액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추후 납부를 통해서 한 1, 20만 원 늘리고 그 다음에 임의계속 가입 통해서 한 1, 20만 원 늘려서 내 연금액이 한 140만 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5년 연기까지 하셔서 36%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여러분 연금액이 그냥 170만 원, 18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세 가지를 활용하셔서 국민연금을 최대한으로 늘리시는 것. 여러분이 하이엔드 시니어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늘릴 수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같이 늘릴 수 있다. 각각 국민연금을 최소 100에서 2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두 분이서 국민연금만 받아도 한 달에 최소 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고요. 현재 국민연금을 잘 준비하신 분들의 최고 수급자가 부부 기준 54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부부가 같이 합쳐서 이 국민연금만 받아도 이 부부는 노후 준비가 걱정이 없는 거고요. 제가 계산해 보건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국민연금 최고 수급자가 1인당 400만 원 받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1순위 국민연금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퇴직금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일하시는 것에 대한 퇴직금이 쌓여 있으시죠? 재직 중에는 DB 또는 DC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DB에서 DC로 넘어올 수는 있지만 DC에서 DB로 넘어갈 수는 없죠. DB와 DC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무조건 DB 하십시오. DB형 퇴직금은 확정급여형,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급여형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느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자, 그래서 DB형 퇴직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 퇴직금을 가장 많이 늘리는 방법 뭐죠? 열심히 일해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올리시고 승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일하시는 거죠. 이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념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용해서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내거나 이런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가 없이 뭐만 하시면 돼요? 열심히 일만 하시고 오래 근무하시면 여러분 퇴직금은 엄청나게 쌓여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옮겼다 이러시게 되면 이제 DC형 퇴직연금은 쌓여있는 적립액에다가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재직 중에도 퇴직 후에도 계속 운용을 하셔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DC형 퇴직연금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운용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퇴직금을 운용을 잘하는 전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의도에 가서 증권사 전문가를 만나면 그들이 과연 내일 주가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분도 찍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공부는 하시겠지만 누구도 전문가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3개월, 6개월 단기적으로 주식을 운용한다면 많이 고민도 하고 시장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금은
뭐죠? 연금은 10년, 20년, 30년 후에 받아야 되는 마라톤입니다. 만약에 일반 주식 운영이 100m 달리기라면 연금은 마라톤이거든요. 자, 그러면 100m 달리기를 뛰기 위해서는 10초 내에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라톤은 42.195를 뛰어야 되는 롱런, 장기 레이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펀드를 변경하고 갈아타고 뭘 오늘은 사야 되고 뭘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운용할까 고민하신 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산 중에서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중을 나누십시오. 7대3, 5대5, 3대7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나는 안전을 선호한다. 그럼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시는 거고 투자를 선호한다. 투자자산 비중을 높이시면 됩니다. 안전자산은 그냥 정기 예금으로 두십시오. IRP, DC형 내에서도 정기 예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투자자산은 뭐 하시면 되냐? TDF 하십시오. 타겟 데이트 펀드. 여러분들의 은퇴 시점을 정해놓고 운용해주는 타겟 데이트가 정해져 있는 펀드입니다.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2030, 2040, 2050, 2060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숫자가 바로 타겟 데이트, 은퇴 예정 시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2030년에 은퇴할 거니까 TDF 2030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짧을수록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요. 숫자가 이렇게 2050, 2060 클수록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좀 더 주가가 더 좋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럼 공격적으로 투자해볼까? TDF 2050, 2060, 2070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수익을 많이 냈다. 이러신 분들은 TDF 2030, 2020 숫자를 낮은 숫자를 할수록 훨씬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용하신다면 특별히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시장을 판단하시면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금 전용 펀드가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개인연금입니다. 개인 스스로 연금을 준비하실 때는 두 가지 축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 IRP가 있고요.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장 올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IRP 통해서 납입을 하시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납입액 중에서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연말에 여러분 연봉에 따라서 최소 13.2에서 16.5%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 돌려받으신 세금 다 토해내셔야 되는 그런 조건이죠.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당장 세액공제, 세금 환급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IRP를 가입하시는 거고 이걸 통해서 평생 연금을 준비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돌려드리지 않죠.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연금저축 IRP는 납입할 때 돌려주고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과세 이연 구조고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돌려드리지 않지만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 IRP는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디 가나 가입할 수 있겠지만 비과세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보험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 원, 합계액 1억 원. 요 두 가지를 각각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건강보험료까지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도 주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인연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는 여러분이 직접 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용을 잘 하시는 분들, 내가 또 주식시장에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더 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손실도 가능한 것이죠. 비과세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의 연금들은 수익이 낮거나 혹은 뭐 사업비가 높거나 이런 연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최저 보증, 연단위로 5에서 8%까지 최저 보증하는 연금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증하고 있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종신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내 연금 어떤 걸로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지를 결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IRP와 비과세 연금보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개인연금도 받으실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택연금입니다. 평생월급 500만 원 만들기
국민연금으로 준비하고 퇴직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연금으로 준비하고 이러고 부족하다면 마지막에 내가 평생 한 채 마련해온 주택,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연금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시고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 주택으로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70세에 가입하신다면 시세 1억당, 공시가격이 아니고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내외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값이 5억이다? 150만 원. 내 집값이 7억이다? 3, 7이 21, 21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하고 주택연금만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가정에서 한 달에 4, 500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을 내가 어떻게 쓰고 가냐, 이 집을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것도 주택연금 받으면 국가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은 주택연금 가입하셔도 여러분 명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집을 사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찍 돌아가신다,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값은 5억인데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연금액을 7억, 8억 받아갔다. 나머지 차액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다 책임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시든 여러분 배우자가 사시든 마지막 최종 생존자까지 동일한 금액을 평생 지급하기 때문에 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평생 월급 500만 원, 아니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거든요. 하나씩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하나 플러스해 보신다면 굉장히 높은 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연금을 준비하는 데서 몇 가지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연금을 이제 은퇴하셨는데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상담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65세에 은퇴를 하면 65세에 그냥 연금이 모든 연금을 한 번에 다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은퇴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바로 받으셔야 되겠지만 제가 통장에 뭐 약간 몇천만 원도 있고 주식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펀드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뺐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한 가입과 연금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연금에 대한 인출을 고민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이 여러 개가 있으시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률 낮은 연금부터 개시하십시오. 내가 연금이 3가지가 있는데 혹은 연금이 있고 통장에 돈이 있는데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이자도 거의 없어. 근데 연금은 좀 늦추면 5%, 6%, 7%씩 더 많은 수익이 나요. 뭐부터 계셔야겠습니까? 수익이 낮은 통장에 있는 저금리 혹은 금리가 없는 돈부터 뺏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익률이 나는 연금, 높은 연금들을 먼저 뺏으고 수익률 낮은 걸 어떻게든 올려보겠다고 그걸 놔두신 분도 계신데 그런 게 아닙니다. 수익률 낮은 연금, 손실 보고 있는 연금 먼저 뺏으시는 거고 그리고 수익률 높은 연금은 더 늦게 뺏으셔야지 동일한 금액으로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연기하게 되면 7.2%씩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무조건 연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연금 중에 비과세 연금 중에 최저보증 8%까지 나온 연금도 있습니다. 이런 건 먼저 개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늦춰 개시하는 거고 수익률 낮은 연금을 먼저 받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을 받는 방법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해 본 결과 수많은 우리나라의 연금 중에서 진짜 연금이 있고 가짜 연금이 있다. 진짜 연금, 젊을 때야 이 연금도 좋고 저 연금도 좋고 아무거나 준비하면 될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받아본 분들이 뭐라고 계시냐. 첫 번째, 평생 나와야 됩니다. 종신연금이 됩니다. 나는 막 5년만 받고 싶어요, 10년만 받고 싶어요, 20년만 받고 싶어요 이렇게 확정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그 다음에 편할 때 내가 뺄 수 있을 만큼 빼면 좋겠습니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젊을 때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나는 10년 확정으로 받았는데 10년 후에도 쌩쌩한 거예요. 살아있어. 이제 어떡하지? 연금 다 썼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려운 삶이 되겠죠. 그래서 연금의 기본은 평생연금.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보증되는 연금이 진짜 연금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종신연금이 준비된 다음에 플러스 확정 기간형으로 더 쌓아가시는 것이지 기본이 종신연금이다. 두 번째, 연금액이 안정돼야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꾸준하게 100만 원 나와야지. 이것이 이번 달은 100만 원, 다음 달은 80만 원, 그 다음 달은 120만 원, 그 다음 달은 빵 이렇게 나온다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시면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데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500만 원 벌어오는 남편이 있고 한 달은 사업 잘 된다고 1000만 원, 그 다음 달은 빵, 그 다음 달은 또 700, 그 다음 달은 빵 이렇게 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살아보면 압니다. 결국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버는 것이 얼마나 가계에 도움되는 것인가. 노후에는 더더욱 그게 필요하죠. 따라서 노후에는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변동되는 연금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연금은 아니다. 연금액이 안정돼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연금을 가입하거나 준비하면서 중간에 내가 필요하면 뺐어야지 혹은 목돈이 필요하면 좀 인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가능한 연금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걔네들은 진짜 연금이 아니다. 진짜 연금은 뺄 수 없어야 됩니다. 손댈 수 없어야 돼요. 그 연금들이 실제 노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상품을, 금융상품이라든가 연금을 준비하시면서 유동성을 원하시지만 사실 유동성을 이용하면서 부자가 되거나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운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려면 가다 안 가다 빠졌다가 다시 또 갔다가 이렇게 하면 운동이 됩니까? 안 되죠. 운동하기로 먹었으면 일주일에 3번, 5번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돈 더 내고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끊는 거 아닙니까? 왜? 약속했으니까 가야 되잖아. 가다 보면 운동이 됩니다. 나는 3개만 하고 쉬고 싶은데 분명히 트레이너가 10개를 하라는 거야. 죽겠는데 10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운동이 되는 거죠. 나 혼자 하면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서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고 연금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 이 3가지 조건을 완전히 갖춘 연금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뺄 수 있습니까? 공무원연금 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공무원연금 평생 지급되고 안정되고 물가 상승률까지 연동해서 지급합니다. 이런 공적 연금이 최고의 연금이고 주택연금 종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중에 종신연금형 이런 연금들이 결국은 이 3가지 조건을 가장 만족하는 연금이 되겠다. 이걸 기본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연금의 형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이엔드 시니어가 되실 분들이고 그렇게 준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하셔서 많이 연금을 받으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시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국가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 목매달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묶여버립니다. 돈이 묶여버리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맥 경화가 발생하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돈이 한 몇천만 원 매덕 있는데 이걸로 부동산 사야지, 또 어디 땅 사야지, 어디 상가 사야지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자산도 자산이지만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연금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연금은 쓸 거 아닙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나오는데 그걸 또 아끼시겠습니까? 쓰죠. 소비가 증가합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시장이 활성화되죠.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국 청년들의 취업이 늘어나고 청년들의 가정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정이 안정되면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가정이 안정돼야 되는 것이고 청년들이 가정되게 안정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자리가 있으려면 기업이 성장돼야 되는 것이고 기업이 성장하려면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소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 소비를 해주려면 결국 내 자산을 써주는 자산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축과 투자, 돈 모아라, 아껴라, 무조건 불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1970년대, 80년대에는요 국가가 성장기였습니다. 이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죠? 돈 있으면 은행 가서 적금 들어라, 예금 들어라, 전기 좀 아껴 써라, 물 좀 아껴 써라, 돈을 모아야 부자가 된다. 그때는 맞습니다. 왜? 성장기에는 자산을 축적해야지 국가와 가정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숙기,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성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숙기에는 자산을 모으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산을 써줘야 됩니다. 자산을 순환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소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인간이 성장하는 건강과도 동일한 일맥상통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지 키가 쑥쑥쑥 크죠. 그 애들은 잘 먹입니다. 자, 그런데 잘 먹어서 잘 성장한 자녀가 30살, 40살, 50살 돼서까지도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성인병에 걸리죠. 성인들, 성숙기에 들어가는 성인들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죠?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그리고 열심히 또 운동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배출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에너지를 순환시키듯이 경제도 마찬가지. 성장기에는 자산을 축적시키는 것이지만 이 성숙기에는 자산을 써주는 것.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연금 자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엔드 시니어가 돼서 연금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금을 잘 써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결국 여러분의 가정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7, 80년대는 물 아끼고 전기 아끼고 자산을 모은 것이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그동안 모아오신 자산을 잘 써주시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이 한반도에서 정말 정상적이고 안정된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마디 마지막 요약해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엔드 시니어로 사는 방법, 수익률에 투자하는 것 줄이시고, 그리고 운동하시면서 수명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더 행복한 노후를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법이 될 겁니다. 연금 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